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보안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를 결정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만큼 제2공항 사업추진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두 차례나 보완 요청을 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지 2년여 만에 환경부가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와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의 최악 조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모의 예측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고 일대 지하수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이 담보될 수 있는지와 맹꽁이 포획과 서식지 이주, 지하수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반려 사유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보완 요청에도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해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부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현 정부 임기 안에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기자협회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주 MBC는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각 선거의 후보 적합도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제주도지사 후보 적합도 등을 오승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내년 제주도지사 선거는 무주공산인 상황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는 8명 가운데 누가 가장 나은지를 물었더니 오영훈 국회의원이 13.2%로 가장 높았고 문대림 JDC 이사장과 위성공 국회의원이 오차 범위 안에서 뒤따르며 민주당 인사들이 선두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4.5%,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2.9%,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1%대에 머물렀습니다.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났습니다. 여권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서는 오영훈 의원이 17.2%로 선두를 달렸고 위성곤 의원 14.5%, 문대림 이사장 12.4%, 김태석 전 의장, 박원철 도의원 순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영훈, 위성곤, 문대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야권 후보 적합도에서는 안동우 시장이 11%로 가장 앞섰고 고영권 부지사 7.7%, 문성유 사장 3.5%로 나타났고 태도 유보층이 76%에 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순위는 같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관심 있다는 응답은 66.7%, 관심이 없다는 답은 32.6%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 기자협회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제주도 내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무선전화 안심번호를 사용해 이루어졌으며 응답률 26.6%에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다음 대통령이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제2공항은 필요에 의해 진행된 국책 사업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을 미루면서 갈등이 진척돼 가슴이 아프고 한계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 지사는 오는 25일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지사직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에서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 달아났던 4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전 동거남의 폭행과 협박에 이달 초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조치는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색 운동복 차림의 남성이 담을 딛고 올라가고 이어 목장갑을 낀 또 다른 남성이 따라갑니다. 30분쯤 뒤 흰색 옷차림의 남성이 나오고 파란 옷차림의 남성은 3시간쯤 뒤 집을 나옵니다. 16살 김모군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조천읍 주택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이들 가운데 흰색 옷차림의 남성은 46살 김모 씨로 범행 2시간여 만에 체포됐고 달아났던 파란 옷차림의 48살 백모 씨는 범행 20시간여 만인 그제 오후 7시 반쯤 제주 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혀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인 16살 김군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백 씨는 범행 당시와 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살해 혐의 인정하세요? 예. 범행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백 씨와 김 씨는 선후배 사이로 김군의 어머니 A 씨가 일하러 집을 나간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집에 있던 끈으로 김군의 몸을 묶은 뒤 살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백 씨는 전 동거녀였던 숨진 김군 어머니의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 씨는 어머니 A 씨와 관계가 틀어지자 집에 찾아와 A 씨와 김군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A 씨가 지난 3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지난 8일과 16일에 A씨 주택 현관과 뒤편에 CCTV를 설치했지만 경찰이 실시간 감시는 할 수 없는 녹화 기능만 있는 것이었고 신변보호 대상자가 112 긴급 호출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는 김군이 살해당한 뒤에야 지급됐습니다. 여유분이 없어서 당일에는 이제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관련 보도가 나가자 신변보호 요청자는 김군의 어머니며 김군은 신변보호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가족 구성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이제 접근 금지가 된 거예요. 가족 구성원 이제 아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경찰의 미흡한 신변 보호 조치가 김군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검 결과 김군은 경부 압박으로 질식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백 씨와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경찰이 지난 4월부터 경남을 비롯한 전국 일반 도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10km를 낮췄을 뿐인데 과속이 줄고 중상사고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입니다. 불과 10km를 줄였는데 효과는 컸습니다. 지난 4월 17일 5030 정책을 시행한 이후 한 달 동안 경남 지역에선 교통사고가 2% 줄었고 보행자 사망은 75% 감소했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중상사고는 40.1%, 보행자 중상사고도 24% 줄었습니다. 창원과 진주, 김해 등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선 보행자 중상사고가 30.6% 감소해 효과가 더 컸습니다. 정지하는 데까지 그 제동거리가 그 10km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제동거리로 인해서 사고에 이제 중상자가 크게 줄은 걸로 분석이 됩니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과속 단속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5030 시행 이후 무인 단속 장비는 41대에서 66대로 60% 늘었는데도
단속 장비 한 대당 하루 평균 단속 건수는 40.8건에서 31.1건으로 23.7% 줄었습니다. 주행 시간도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고 이로 인한 정체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호받침도 써야 되고 신호받침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별 그렇게 큰 불편은 못 느낍니다. 경찰은 아직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시설 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최근 일주일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3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인도발 델타 변이, 2명은 영국발 알파 변이였는데 5명은 해외 입국자로 모두 델타 변이에 감염됐고 8명은 서귀포시 유흥주점 등 국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135명으로 늘었고 역학적 연관성까지 고려하면 2월 이후 확진자의 32%인 316명이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학기 개학 이후에 일정 기간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어제 과대학교 학부모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주일 정도 원격 수업으로 완충 기간을 가진 뒤에 전면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백신 2차 접종을 맞는 고3 학생은 원격 수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년별 시차 등교와 시차 수업 방안은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복인 오늘 전국적으로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과 여기에 티벳 고기압까지 확장하면서 대기 상하층으로 더운 열기가 가득 쌓이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대전이 36도까지 치솟겠고요. 제주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먼 해상으로는 제6호 태풍 인파가 위치해 있는데요. 점차 이 태풍이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의 에너지가 제주도 해상으로 전해지면서 제주도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는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물결이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그 밖에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오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가로 밀려오면서 오늘 해안도로와 해안가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중문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이 해류가 해안가에서 바다로 급속히 빠져드는 이안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는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27도까지 매우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현재 제주도 남쪽과 동부 지역, 서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북부와 남부 지역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 34도까지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열도 면상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제주는 주말에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화물차를 몰다 1톤 트럭과 버스 2대를 잇따라 추돌해 3명이 숨지고 5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41살 신모 씨에게 금고 4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판사는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다수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 씨가 소속된 화물업체에 대한 선고는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않아 27일로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해 6월 제주시에서 지적장애인 B씨를 차량에 태워 서귀포 시내 한 운동장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자 위력을 사용해 간음 행위까지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군부대의 식자재 납품 방식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제주 감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국방부가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재료 납품 방식을 경쟁 입찰로 바꾸기로 하면서 저가 입찰에 따른 품질 낮은 감귤 납품과 유통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물 군납에 참여하는 중문과 조천 농협 등 전국 48개 농협은 급식 재료 납품 방식 철회를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노지 감귤 1,077톤과 한라봉 519톤이 군납됐습니다. 제주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드론 방제를 추진합니다. 제주시는 헬기와 지상 방제가 어려운 한림읍 원령리와 구좌읍 김영리 일대 소나무 36헥타르에 방제용 드론 2대를 투입합니다. 드론 방제는 소나무 위 10m 이내에서 약재를 살포해 약재 비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밀 방제도 가능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